한동훈 장관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장내 정치 지도자의 각각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장관이 언급됐습니다. 보시면 수치는 차이가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23%, 한동훈 장관이 10%, 홍준표 시장이 4%, 안철수 의원이 3%, 이낙연 전 총리가 3%, 오세훈 시장이 2%, 유승민 전 의원이 2%, 이준석 전 대표가 2%로 언급이 됐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요 두 분이 두 자릿수의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소위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계속해서 한 장관의 정치 대비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정계 진출 관련된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우리 한 장관님이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관의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출마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잽을 날려야 하는 거고, 사실은 이건 뭐 공격과 수비가 뻔히 정해진 질의응답입니다. 졌다 대고 한동훈 장관이 설마 출마 생각이 있어도 예, 저는 출마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어봐봤자 어차피 답은 같은 거고, 또 한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정신없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도 타이밍도 아닌 것은 맞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질문과 답변은 예상됐던 터였는데, 이 여론조사 흥미롭단 말이에요. 김수영 교수님, 여론조사는 가만히 놔두질 않는군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을 계속해서 언급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여론조사상에서 굉장히 차기 지도자 중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떠오르고 안 있습니다. 한다는데 10%예요. 본인은 뭐 출마할 생각 없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주고서 누구를 고르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적당하냐고 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 뇌리 속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관식이요?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1번 누구, 2번 누구가 아니고 그냥 이름을 대라는 거죠. 내 이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 사람이 차기 지도자로 어떨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이제 했다라는 얘기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이제 한동훈이라는 어떤 인물 자체의 매력도 물론 있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함의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보기에 나온 다른 정치인들은 옛날부터 정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당, 이념의 논리에만 휩싸여서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논리를 펴는 이런 식의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분명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번 출연했을 때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재수 의원님, 한 장관 한번 국회의원 해봐라. 해봐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거다. 그러면서 본인이 강북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두 팔 벌려 웰컴이다 라고 했는데,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한 장관이 전재수 의원 부산에 출마한다,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북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든 곳이죠. 힘든 곳이죠. 예. 부산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편하고 쉬운 곳이죠. 이 전재수니까 지금 재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강북에 오라는 것은 험지에 오라는 이야기인데. 험지에 오라는 얘기죠, 사실은. 강북이 아니라 어떻게 좀 한 강동구 정도. 강동, 갑자기 구체적인 지역이 튀어나왔어요. 강동구 정도에서 박용진, 한동훈 붙으면 그럼 실력으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실력으로 이겼다라고 평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동훈 장관은 출마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사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사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국무위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은 어떻든 국회에 오면 국회가 이제 감독기관입니다. 견제하는 기관이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서. 근데 이제 이전에 보였던 국무위원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상 10%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적게 나온다?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복심 중에 복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30% 정도 나온다고 손 치면은 아무리 못 나와도 2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10% 15%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적게 나오는 것이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보여왔던 모습은 아주 강성 지지층들은 박수를 칠지는 몰라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싸움을 더 큰 싸움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거의 뭐 진영 논리의 싸움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호감을 가질까? 오히려 지지율만큼 비호감도가 더 반대쪽에서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한 장관 정계 진출과 관련된 언급들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정계는 인물들이 뜨거운 남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총선설, 전당대 대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굉장히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전도가 유명하다고 보죠. 전도가 유명하고 치어리더 같은 분이 나와서 그런 분이 또 선거 분위기를 확 이끌기도 하거든요. 그게 한동훈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색을 입히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수사하는 게 정치적 수사냐 이런 도마에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안 하는 게 한동훈 장관 돕는 거고 윤석열 정부 돕는 것이다. 당 내에서 좀 주의보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본 김에 정당 지지도도 하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국갤럽 같은 한국갤럽의 지지도인데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어디를 앞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 그래프의 패턴이 조금 뒤바뀌었다라는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까지 함께 봤습니다.